자, 이번에는 가는 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문학. 자, 이단원의 첫 번째 작품일 겁니다. 자, 이단원의 첫 번째 작품이죠. 자, 가는 길. 자, 가는 길은 일단 이 제목 자체보다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죠? 자, 김소월 시인입니다. 자,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신 분이죠. 김소월 시인은 일단 우리가 전통적 서정시를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서정시라고 하는 건 감정을 노래했다는 뜻인데, 이 전통적이라고 하는 이 전통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용상의 전통성이 있어요. 내용상의 전통성은 뭐냐면, 자, 이별의 정한. 자, 이별의 정한.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가 한입니다, 한. 이게 이제 한이 왜 우리나라 전통 정서가 한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게 예전에 이제 카톡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는데 남편이 전쟁에 끌려갔어. 근데 얘가 연락이 안 돼. 약간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별의 정한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의 그 전통적인 정서는 뭐냐면 이별을 하고, 자, 이별을 슬퍼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대안이 없어요.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헤어지고 이혼을 하고 새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이별의 정한이 굉장히 약간 중요한 정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전통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자, 삼음뽀. 자, 7~5조. 자, 이게 전통적인 율격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민요적 율격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제 형식적인 전통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삼음뽀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음뽀율. 자, 7~5조 이걸 뭐라고 하죠? 음수율.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 있나?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끊어 읽잖아요. 그치? 세 덩어리로 읽죠. 삼음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7글자 5글자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민요적 율격이죠. 자, 그런데 혹시 2단원에 큰 제목, 그러니까 대단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단원 제목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원과의 연관성을 보면은 요 이별의 정황과 이 율격 같은 형식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 시나리오, 어떤 문학을 볼 때는 문학의 주제, 그리고 중요한 표현, 그리고 중요한 어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뭐냐면 표현법, 형식, 이거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단원, 이게 왜 이 작품이 수록되었는가, 요것까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뭐를 첨가해야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프린트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관련 작품, 그리고 약간 좀 그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법,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어 공부는 자, 이제 제가 이거 내신 공부를 하면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문학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러니까 물 샐 틈 없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다 공부해가지고 노트를 하나 완성해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적어도 내가 만든 이 노트 안에 가는 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정도에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노트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출제위원이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할 때 퉁퉁퉁퉁 비워두셔야 돼요. 비워두시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다 싶은 점을 추가해서 아주 되게 약간 포인트를 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공란이 끝난 게 아니고요. 문제로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추가하고, 그래서 완벽한 노트 하나를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때 약간 살짝 봐둬야 되는 게 대단원과의 연관성에서 이게 왜 수록되었을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도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학원 수강을 하거나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언급이 되기는 하겠죠. 그쵸?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내용과 형식에서 대단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 작품은 형식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자, 1년의 3행에 보시면 말을 할까? 한이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한이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행간걸침의 효과는 뭐죠? 이것도 망설임. 그러니까 이거는 망설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망설임. 자, 망설임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용이죠. 이 망설임의 정서를 표현하는 형식적인 특성 첫 번째가 뭐냐면 행간걸침입니다. 자,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로 나왔죠?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더 한 번. 자, 말줄임표를 사용했죠? 자, 말줄임표. 그러니까 문장 부호를 통해서 망설임의 정서를 또 강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시가 자,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위에 1, 2, 어는 굉장히 짧고요. 시가 폭이 좁고요. 자, 얘는 좀 넓죠? 그쵸?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자, 이게 이 1년과 2년은 한 행에 한 음보를 배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음보를 배행을 해서 짧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한 음보로 배행했으니까 자, 짧은 배행을 한 거예요. 자, 짧은 배행을 했다. 자, 짧은 배행을 하면은 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호흡의 측면에서 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짧은 배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자, 호흡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호흡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끊어서 쓰는 휴지 기간이 길죠? 그래서 호흡이 길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호흡이 천천히 가다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자, 호흡이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호흡이 자, 일단 길다가 자,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읽어지나 봐보세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쵸? 자, 뒷부분은 기니까 어떻게 읽어집니까?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죠. 그래서 호흡이 좀 더 호흡이 길다가 호흡이 짧아지는 거죠. 그쵸?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호흡 조절을 통해서 얘가 망설임은 호흡을 길게 그러면 3, 4연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3, 4연은 재촉을 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자, 재촉하는 부분에선 호흡을 짧게 자, 재촉하는 부분에선 호흡을 짧게 배치를 하였다. 자, 이것도 이 망설임의 정서, 그 다음에 재촉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성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립다 말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래서 다시 한 번 해서 여기 딱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과 망설임의 정서를 잘 표현했어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자, 이건 까마귀가 되게 반복되었네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까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빨리 해가 넘어가니까 빨리 가자 라고 해서 지금 이게 재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재촉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촉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음이 급하고 가야 되나 이 망설이다가 이제 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참 재촉당하고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더 증폭시킨다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정서를 더 높였죠. 그렇죠? 정서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 앞강물, 뒷강물이라고 했어요. 자, 5번째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이렇게 되니까 이응, 미음 이렇게 그렇죠? 리을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이응, 미음, 리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울림소리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울림소리 음은 할 때 다 배웠겠지만 울림소리는 다음 자음을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음 자음을 건드려 가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래서 얘가 앞강물, 뒷강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재촉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느낌이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재촉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다 어떤 이 시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형식과 연관해가지고 이 시의 정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요. 앞부분은 감정을 표현했고요. 자, 그러니까 1, 2연은 감정을 표현하고요. 1, 2연은 감정을 표현했고 3, 4연은 뭐죠? 자, 이게 외부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죠? 선정후경입니다. 성경후정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선정후경. 자, 선정후경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생님이 약간 필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 말하면서 내가 이제 요게 화면을 넓게 찍으니까 이게 좀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좀 좁게 써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조잡하네요, 필기가. 자,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만 찍어볼게요. 자, 얘가 선정후경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의 길이,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망설임을 심화하고, 그 다음에 재촉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1, 2연은 내가 아까 한 음보를 한 행으로 배행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음보별 배행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해요. 한 행을 음보로 썼다. 음보별 배행.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 말도 맞다. 이거 써둘까요? 내가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음보별 배행. 음보별 배행. 자, 음보별 배행을 했다. 음보별 배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얘가 한 행이 되게 매우 짧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다? 짧으니까 호흡이 길어진다. 길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망설임을 강조하게 된다. 자, 이것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요거 아까 이 행간걸침이나 말줄임표 그리고 호흡의 조절 가지고 망설임의 정서를 강조했다. 자, 이건 아까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민요적 율격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통성으로 어떤 정서적 전통성이 있느냐, 어떤, 형식적 전통성이 있느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있죠? 객관적 상관물 뭐 있죠? 까마귀가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이 하나 더 있어요. 강물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강물도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울림소리 사용으로 흐르는 느낌을 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흐릅디다려 라고 끝내잖아요. 그죠? 흐릅디다려가 평안북도 방언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소월 그 시인의 작품을 보면 김소월 시인의 다른 작품들도 좀 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진달래 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별에 관련된 김소월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조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소월 작가가 이렇게 설명이 되면 다른 민요나
혹은 시조를 가지고 내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수강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한테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런 프린트를 주셨습니다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강의도 찍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꼭 그거 잊지 마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저는 전화번호를 받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약간 이메일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으니까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